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적으로 시멘틱 태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시멘틱 태그가 등장한 원인은 복잡한 div 태그를 사용을 함으로써 문서의 어떠한 구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뭔가 좀 표준화가 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아울러 시멘틱 태그에 관련된 태그들의 종류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 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HTML4 문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걸 우리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HTML5 형태로 바꿔보는 형태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폴더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폴더 해서 10장 하고 10장 그리고 뭡니까? 시멘틱 태그다. 그죠? 태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컨트롤 N 컨트롤 S 해서 시멘틱 태그에서 ex 01.html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해서 자 HTML4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알겠죠? 자, KO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우리가 HTML4로 어떤 문서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HTML5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은 없으니까요. 형태만 흉내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HTML4 문서에는 메타 여기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줬어야 됐어요. HTTP equip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컨텐트 타입으로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컨텐트가 텍스트 하고 슬러시 하고 HTML 이런 식 형태로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차셋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굳이 하지 않더라도 HTML5는 다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다. 그냥 단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는 모습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자 div 태그를 이용을 하여 무조건 해서 여기에다가 id 값을 주고 여기다가 헤더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죠? 그리고 헤더라고 찍어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1 태그를 써서 자 뭐 예를 들어서 C 언어란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거죠. C 언어란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뭐 이런 형태로 가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UL을 바로 입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li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링크 태그를 자 여기가 아니죠. 제가 실수했네요. 자 앵커 태그를 넣어줘서 href 속성을 넣고 샵을 이렇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C 언어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고 이거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한 4개 정도를 넣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바 그리고 뭐 파이썬도 요즘에 많이 대세가 되니까 파이썬 그리고 HTML5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목록이 없는 순서가 없는 목록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단락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딱 시켜보면
자, 우리가 물론 CSS를 아직 주지 않았기에 그냥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CSS를 입히고 뭐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문서의 틀만 보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자, 윗부분까지는 일단은 HTML4에서는 여기 요것을 우리가 div로 단락을 나누면서 이 ID 선택자를 줘서 헤더라고 지칭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div 해서 여기다가 이제 또 ID 선택자를 또 줘요. 또 주고 컨텐츠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ID 선택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h2 태그 해서 자 뭐 C 언어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적었잖아요. 그죠? 적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div로 또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는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그냥 뭐 언어 종류 이렇게 적어 놓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영역을 이렇게 딱 잡고 또 다시 여기서 h3 태그로 나눠서 여기에서 C 언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 태그를 씁니다. P 태그를 써서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우리 입생 로렘을 좀 이용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영역을 주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저는 아이고 그게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입생 로렘을 좀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입생 로렘이 아니고 자꾸 로렘 입sem인데 그죠? 자 그래서 문단의 길이는 1이라고 하고 한 길게 이렇게 해서 p 태그 안에다가 이거를 자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 넣도록 하죠. 여기서 붙여 넣었어요. 그죠? 이렇게 붙여 넣었어. 그러면 이게 컨텐츠니까 여기에 소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소제목이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언어 종류 이렇게 우리가 언어 종류는 필요 없겠네요. 그죠? 언어 종류는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는 자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바 이렇게 넣고 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어떻게 여기다가 여기 넣고 이번에는 뭐예요? 자바 말고 뭐였더라? 그죠? 파이썬이다. 그죠? 파이썬.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파이썬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또 역시 복사를 해서 그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넣어줬을 때 여기에서 HTML5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될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컨텐츠 부분이 다 끝이 났으면 이제 또다시 여기서 div를 또 나눠요. 또 영역을 또 이렇게 나누고 ID 선택자를 주고 여기다가 푸터라고 이렇게 준다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 그렇죠. P 태그를 하나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카피라이트 저작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카피라이트 뭐 HTML 코드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또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전부 다 div 그죠? 그리고 또 div 또 div 이게 지금 그냥
몇 줄 안 되니까 이렇게 돼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또 이걸 꾸미고 싶으면 여기다가 또 아이디 선택자를 주든 클래스 선택자를 주든 뭐 여튼 간에 줘서 여러분들이 또 꾸며야 되죠. 맞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div가 너무 많이 쓰여져서 혼란스럽겠다,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딱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로 값이 나오는데, 그죠? 값이 이렇게 이제 틀은 잡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분석한다고 본다면 이 내용이 지금은 100줄도 채 안 되니까, 50줄도 채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800줄, 900줄, 1000줄, 1500줄. 자, 보통 일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봅시다. 뭐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검사를 눌러 볼게요. 검사를 눌러 봤어요. 검사를 눌러 보니까 전부 다 div 태그예요. 그죠? 전부 다 div. 이렇게 된다면 이거 소스 우리가 분석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서 그렇지, 이거 다 까고 이제 링크 되는 것까지 다 우리가 찾아 들어가려 그러면 진짜 눈 아파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HTML5의 시멘틱 태그를 한번 이용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하고, 자, 여기에다가 EX0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이거를 복사해 올게요. 이렇게 컨트롤 C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였습니다. 똑같겠죠, 그죠? 변한 거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 이거 필요 없거든요. HTTP equip 이 필요 없고요. 컨텐트 이것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본형으로 가면 되고요. HTML5에 시멘틱 태그를 이용을 하게 되면 div 이거 필요 없다 이거죠. 이렇게 이게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헤더 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헤더 이렇게 주면 된다 이거죠. 헤더 주고 여기다가 헤더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서 내부 UL 태그 밑에 H1 태그 이렇게 주고 나서 이거 뒤로 한 칸 물려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내부라는 태그를 주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 X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부를 이렇게 줘보도록 하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좀 자리 맞춤을 좀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지 두 개만 추가를 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헤더가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내용 영역이다. 그죠? 내용.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필요 없죠. 그냥 섹션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섹션 태그를 넣고 여기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자 섹션부터 맞춰주고요. 자 섹션을 우리가 여기에서 요까지가 섹션이잖아요. 그죠? 섹션 태그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기사거리 이런 내용이다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티클 주면 되겠다. 그죠? 아티클 이렇게 주고, 이 아티클 복사해서 복사해서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고, 그죠? 이런 형태로 넣어주면 자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푸터를 우리가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면 되죠. ID 값 여기다가 푸터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푸터 이렇게 주면 되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드레스 태그를 이렇게 넣고 여기에서 어드레스
이렇게 태그를 줘가지고 이거 시멘틱 태그 다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거 맞죠? 놀래라. 자 요거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한번 실행해 봅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자 시멘틱 태그 썼어요. 똑같죠?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시멘틱 태그 써도.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얘를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니까 얘도 똑같죠? HTML4. 그죠? 얘는 뭐예요? 그쵸? 얘는 HTML5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시멘틱 태그 이 시멘틱 태그 이용한 거고 여기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요. 이거는 어드레스 태그 써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런데 다 표식을 하는 건 동일한데 어떤 놈은 이렇게 div 태그로 중구난방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이거는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div로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형태로 있다면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고 나중에 CSS를 먹였을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분석기에도 어렵고 아울러 우리가 분석기에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를 한눈에 가독성조차도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멘틱 태그는 가독성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 개발자한테 상당히 분석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기 많은 데를 잡아야지 고기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엄한 데에서 이제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가독성이나 증대시킨다까지만 할게요.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짓고요. 그래서 HTML5가 시멘틱 태그로 인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시멘틱 태그로 이렇게 돌려 세운 게 바로 이 내용이 됐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차이점. 그래서 섹션 안에 이렇게 아티클이 들어가도 되고 아티클 안에 또 섹션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HTML5의 시멘틱 태그 우리가 앞에서 일부 조금 보기는 했었어요. 초반에. 그죠? HTML5로 넘어오면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레이아웃은 이렇게 잡는다, 어떠다, 저쩐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태그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그런갑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태그도 아시고 CSS도 아시고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시멘틱 태그로 쓰는 게 좋겠구나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알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CSS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컨트롤 S 해서 우리가 여기다 가면 안 되죠. 자, ex03이죠. .html을 하나 만들어서 자, 탭해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HTML5로 한번
어떠한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펜션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죠? 시멘틱 펜션이라고 할까요? 뭐 여튼 이런 형태로 잡아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외부 CSS를 잡아 당길 거니까요. 예, 외부 스타일 시트를 가져올 거니까 조금 이따가 당겨 오고요. 일단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헤더를 한번 주도록 하죠. 헤더 태그를 써서 이렇게 헤더를 줘서 머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자 H1 태그를 써서 자 시멘틱 펜션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H2 태그를 하나 더 적어서 여기에다가 뭐 가장 아픔이래 아름다운 펜션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헤더는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내부 바를 내비게이션을 하나 따로 만들어 볼게요. 내부 이렇게 넣고, 그리고 내부는 제가 우리 그 CSS 좀 줘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선택자 하나 줄게요. 그래서 자 내비라고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UL 태그를 이렇게 써서 li 태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앵커 태그를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href 속성을 샵으로 일단은 놔두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페이지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 겁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용 안내 뭐 이런 형태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하고 자 한 4개 정도 이렇게 넣고 이용 안내하고, 또 뭐 있습니까? 뭐 객실 객실 안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객실 소개라고 하죠. 그리고 예약 예약 방법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예약하기 뭐 이런 형태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선택자가 하나 들어갔고 내비게이션 바가 여기에 이제 생성을 시키면 되겠죠. 일단 우리가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요렇게 만들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상상을 다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CSS를 외부에 하나 줘서 한번 꾸며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폴더에다가 자 폴더 만들기 해서 자 CSS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CSS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 CSS에다가 우리가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 태그 여기에 들어가서 CSS 밑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그냥 구조 잡는다라고 해서 layout.css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다 골뱅이다가 차세 돼가지고요 utf 팔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그냥 문자 인코딩 때문에 문자 인코딩 글자 깨지는 거 방지하는 거예요. 알겠죠? 글자 깨짐 방지. 왜냐면 때로는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디 갔나요? 보기에서 좀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아래로 분할을 좀 해서 요거를 좀 밑으로 이렇게 내릴게요. 내리고 자 요렇게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가져오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먼저 바디에다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디에는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폰트 사이즈를 14 정도 픽셀을 줄 거고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가 있는데 얘는 제가 맑은
고딕 아니면 고딕 뭐 이런 형태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페이지를 넘겨서 자 실행을 잠깐 해보면 자 요렇게 일단 요렇게 나왔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헤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죠. 자 헤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왜 분할을 했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중에 아이디 선택자 주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라 철자에 오타가 분명히 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포지션 요소를 좀 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릴레이티브를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연결해서 배치하되 우리가 유동적으로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포지션에서 릴레이티브 속성이라는 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래서 하이트 속성을 줘서 280 픽셀 정도로 잡아주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해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줄 겁니다. 이미지를 주는데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제가 하나 일부러 따왔는데요. 자,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미지즈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제가 요 이미지를 떼왔어요. 요 이미지 알겠죠? 펜션 같은 이미지죠. 그죠? 그래서 자 요것을 제가 잠깐만요, 어디 갔노? 자 여기에서 우리가 HTML5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제가 옮겨 놓도록 하고, 이제 브라켓은 이게 안 돼요. 그게 조금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볼 땐. 자 그래서 시멘틱 태그에 이거 복사를 해야 되죠. 잘라내기 해서 시멘틱 태그에 가서 이미지에다가 펜션 이미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다가 자 여기다가 URL 우리 함수 써봤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점이 아니죠. 우리는 그죠? 점점 슬러시다. 그죠? CSS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지즈에 자 펜션 이미지다 하고, 이게 제대로 땡겨오는지 확인하려 그러면 이거 갖다 대보면 자 땡겨오고 있다. 그죠?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렇게 땡겨왔고, 그러면 얘가 리피트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대쉬 리피트 해서 여기서 no repeat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좀 잡을게요. 자 백그라운드 다시 포지션을 잡아서 레프트 탑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레프트 하고 그 다음에 탑을 이렇게 줘야 되겠죠. 왼쪽 상단.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도 요걸 해야 되죠. 요거 해서 자 요거 잘못했군요. 자 요거를 다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죠. 그런데 지금 해봐야 없어요. 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실 텐데, 얘를 지금 우리가 땡기는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얘를 지금 얘는 또 왜 이러죠? chat said not allowed here. 뭐 문제 없는데. 그죠? 아무튼 놔둬도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링크 태그를 안 적었잖아요. CSS를 땡겨 올라 그러면 링크 태그를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이미지가 안 땡겨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자 링크 태그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링크 해서 우리 외부 CSS 가져오는 방법이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CSS에 레이아웃 CSS 맞죠? 그리고 릴 해서 스타일 시트다 라고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타입은 텍스트 CSS다 이렇게 땡겨와 줘야 얘가 먹힐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요렇게
지금 시멘틱 펜션 하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미지가 전부 다는 나오지는 않네요. 그죠? 이거를 컨테인즈로 우리가 그거를 바꿔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헤더 이렇게 줬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줬고, 우리가 백그라운드 클립인가 있었잖아요. 그죠? 백그라운드 라운드 대시 클립 해서 얘를 클립이 아니죠. 뭐였죠? 백그라운드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이거죠. 사이즈다. 그죠? 컨테이너로 이렇게 포함되게끔 줘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다 포함이 됐는데, 아하, 이게 이제 옆으로 쭉 늘어져야 되는데, 좀 픽셀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쭉 늘어나지를 못했네요. 이게 길이가 좀 길어야 되는데, 그죠? 여튼 이게 지금 컨테이너로 잡아버리니까, 자, 이게 지금, 아하, 몇 픽셀입니까? 889에 572 픽셀인데요. 그죠? 88, 하이트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위드스를 우리가 한 1000으로 주도록 하고, 1000픽셀로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래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봐도 이게 하이트 때문에 잘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난감하네요. 그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하이트를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div 태그를 하나 엮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어떤 건지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div 태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언제? 그렇죠. 어떠한 영역을 잡아서 거기에 표식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div 태그로 엮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div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엮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div 해서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컨테이너를 줘서 얘를 어디까지? 자, 내부 태그 밑에까지 이렇게 주려고 해요. 그럼 이 영역을 잡았다, 그죠? 우리가 이 영역을 잡았으니까 이제 이 영역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점 해서 컨테이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 컨테이너에다가 우리가 위드스를 주면 될 거고, 그리고 얘의 컨테이너의 포지션은 우리가 어브졸루트로 주려고 합니다. 얘는 절대적인 위치에 가서 박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위드스를 제가 한 960 픽셀을 주면 이제는 제대로 먹힐 겁니다. 그리고 마진은 우리 중간에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0 하나 주고 오토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좀 우리가 흰색으로 주도록 하죠. 알았죠? 그리고 보더를 좀 주도록 하죠. 1픽셀 솔리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샵 272727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별로 이까지 나왔는데 그림이 너무 그런가요? 일단 자 헤더 부분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헤더 h1하고 h2 태그를 좀 또 바꿔줍시다.
그래야 뭐 밑으로 빼고 자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헤더에 h1 태그에다가 우리가 포지션해서 어브졸루트를 써야 되죠. 왜? 우리가 절대적인 위치를 넣으려 그러면 위에 릴레이티브가 왔고 어브졸루트를 쓰면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이트 속성 얘는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20 픽셀을 주고 그리고 바텀 부분을 자 우리가 여기다가 70 픽셀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뺄게요. 백그라운드 사이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들어감으로써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바텀 그러면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일단 조금만 요것만 해놓고 맞춰 나갑시다. 자 바텀 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우리는 EM 단위로 주겠습니다. EM은 대문자 M을 기준으로 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글자 색은 샵 하고 FFC 이렇게 글자 색을 주고 그리고 텍스트 섀도우를 좀 줄게요. 섀도우 줘서 자 1픽셀 가로 2픽셀 세로 그리고 2픽셀 번짐 흐림 번짐인가요? 흐림 정도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해보면 되죠. 자 여튼 요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니까 자 펜션이 지금 라이트 바텀에서 뒤로 이렇게 이쪽에 지금 그림까지 싹 다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얘를 지금 컨테이너를 중간으로 잡았는데 그죠? 잠깐만요. 자 잠깐만 컨테이너가 마진을 오토로 잡고 그죠? 마진 위드스 오토 다 잡았는데 그림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 요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우리가 100%를 한번 줘볼까요? 100% 그리고 100% 이런 식으로 주면 얘는 아마 다 차지 싶은데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그나마 좀 이제 나았네요. 그죠? 이렇게 100% 하니까 자 요렇게 예쁘게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H2 태그를 한번 좀 건드려 봐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여기다가 자 H2 태그를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뭐 딴 거는 다를 게 뭐 있겠나요? 없죠. 그죠? 그대로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 넣는데 얘는 어브졸루트 주고 그 다음에 라이트 20 그리고 바텀은 약 한 30 정도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2EM으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제로로 해서 노란색으로 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번짐 정도는 0픽셀 1 이런 형태로 좀 작게 해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H2 태그는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항상 실행하실 때는 HTML 파일을 대놓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값이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얘를 이용을 해서 얘를 여기에다가 이제 내비게이션 바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내비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로 내비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내비를 주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 내비 이렇게 주고 자 내비에다가도 역시 포지션을 주고 여기다가도 릴레이티브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샵 해서 27
뭐 1717 뭐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진에서 탑을 우리가 한 마이너스 15, 20 정도 픽셀을 줘가지고 위로 조금 더 이제 가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비는 당연히 위드스가 960이 되어줘야죠. 동일하게. 그래야 쫙 펴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이치 속성을 약 한 30픽셀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내비는 이런 형태로 이제 잡혔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올려야 되겠죠. 아이고, 이게 아니죠.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그 내비에 대한 UL 태그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올려야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올려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내비게이션 바를 요렇게 우리가 만들었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됩니까? 예. 자, 요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그죠? 점 내비 여기에 밑에 있는 UL 태그에서 분리도 없애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 타입인가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none으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하이치를 얘는 UL 태그는 한 40픽셀 정도로 잡아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패딩 탑을 좀 주도록 하죠. 그래서 자 10픽셀 정도 들여쓰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패딩 바텀을 약 한 5픽셀 정도로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인가요? 그리고 우리 유사 태그들도 좀 이용을 해보죠. 유사 태그가 아니라 그 유도 클래스들, 그죠? 우리 그 선택자들 중에서 비지티드라든지 포커스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점 해서, 자, 우리가 내비에 이제 UL 태그 밑에 LI 태그들을 손을 좀 보죠. 그래서 LI 태그도 역시, 자, 디스플레이 해서 얘는 인라인 블락 형태로, 인라인, 어디 갔나요? 인라인 형태로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플로트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레프트로 붙어줘야 되겠죠. 레프트로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15픽셀 정도로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니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나오면서, 그죠?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인라인 스타일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블락 형태로 주면 떨어지겠죠. 그런데 CSS에서 조절을 하도록 할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여기에서 자 보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점 내비를 하게 되면, 그죠? 점 내비를 하고 앵커 태그, 그죠? 그리고 점 내비 밑에 뭐가 있어서 A 하고 비지티드라는 우리 요거 방문했던 그런 것들 흔적 없애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자 패딩을 우리가 줄 건데, 자 10픽셀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5픽셀 주고, 또 5픽셀 주고, 그 다음에 35픽셀 정도로 주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앵커 태그들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이거를 이때 블락 형태로 우리가 보이게끔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컬러 해서 샵 하고 FFF 해서 흰색 글자로 나타내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위드스, 앵커 태그를 우리가 위드스를 좀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벌어질 거니까요. 그죠? 픽셀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언더바를 없애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none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어느 정도 좀 모습이 보이는 헤더하고 내비게이션 바가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위에서 너무 많이 내렸나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요거를 좀 줄일까요? 15 정도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나서 한번 그리고 나서 한번 보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죠. 해보니까 이번에는 역시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뭐가 좀 안 맞네요. 그죠? 15픽셀을 줬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이렇게 하이츠를 우리가 40, 10, 그리고 5 줬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그리고 폰트 사이즈 15, 그죠? 그리고 비지티드 35, 패딩 밑에 거를 너무 많이 드렸었나요? 자, 패딩을 이거를 한 15픽셀로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언제 확인을 하면, 자,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일단 다 한번 해보고 봅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해봅시다. 이제 여기에다가 자, 점 내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A 앵커 태그에 호버 유사 선택자, 그죠? 그리고 점 내비 해서 여기에다가는 A 해서 액티브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점 내비, 그죠? 점 내비 이렇게 주고, 여기다 A에 포커스가 가면, 그죠? 여기에서 텍스트 섀도우를 좀 줄까요? 다시 섀도우를 줘서, 역시 여기에서 0픽셀 주고 2픽셀, 그리고 2픽셀 정도 주고 샵 000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 자, 컬러 색상을 우리가 샵 FC0 이렇게 주면 약간의 노란색을 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헤더 부분 있죠. 헤더하고, 그리고 섹션 영역, 그리고 푸터, 그리고 어사이드, 아직 우리가 뭐 이거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아티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피규어까지 한번,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피규어 해서 얘들을 전부 다 디스플레이 블락 형태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해서 뭐 때문에 글자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 잡아야 되겠죠. 그죠? 문제가 좀 있다. 그죠? 지금 요까지 이렇게 다 먹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요 놈이 여기에 지금 얘들이 올라가야 되죠. 그죠? 보여야 된다. 그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이거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네비바에서 이거를 30을 주니까 30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60 정도로 주면, 자, 이제 온연하게 온연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자, 요렇게 이쁘게 잘 나왔죠.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한번 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더 추가를 해 나가면 되죠. 이제 여기다가 푸터도 붙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도 붙어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섹션이나 아티클 같은 내용들이 좀 붙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960픽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반응형 웹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예. HTML4와 HTML5의 시멘틱 태그의 차이점을 알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외부 스타일 시트를 이렇게 당겨와서 같이 하는 작업까지 하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 다들 강의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